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기기 사용자들에 대한 그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컴퓨터의 데이터는 많이 저장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화두가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걸 스마트폰으로 또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컴퓨터에 비해서 사생활이 너무 많이 침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 조사도 법원에서 좀 규제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일상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 검색을 하고 일정 확인을 한 후에 출근합니다. 거리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저를 촬영할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한다든지 메신저로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게 됩니다. 회사 인근에 도착해서는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한 잔 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회사에 들어와서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점검하면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주로 업무는 컴퓨터에서 그 문서 작업을 하고,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받고 지시하는, 그리고 또 이메일로 관련된 데이터를 송부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여유 시간이 있으면은 웹서핑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주말에는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의 흔적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 흔적을 잘 분석하면은 사람의 생각, 행동, 위치, 인간관계 등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GPS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분석하더라도 행적을 알 수 있고, GPS 기능을 꺼놨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통신사의 기지국과 통신한 어떤 정보, 그리고 신용카드라든지 교통카드의 사용 내역, CCTV 촬영 내역을 보면은 행적을 굉장히 쉽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집어 보면은 사생활 정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는 시작은 디지털 데이터의 소유자의 동의나 의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자기 데이터를 보라고 하지는 않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강제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해서 강제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민간에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조사권을 확보했다면은 신속하게 관련된 데이터를 보존해야 됩니다. CCTV 같이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도 있고, 또는 조사 사실을 알게 되면 범죄자가 당연히 관련된 데이터를 지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데이터 보존 조치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 보존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데이터 소유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만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선별 이후에는 암호 해독이라든지 삭제된 파일 복구라든지, 또는 시간대별로 발생했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와 연관된 사실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106조 3항에 컴퓨터와 유사한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할 때는 기억된 범위를 정의해서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압수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압수하기 전에 데이터를 열람하면은 프라이버시는 역시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데이터를 열람하기 전에 어디까지 열람할 것인지 범위를 한정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범죄의 정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특정인과 나누었던 특정 시간대 내용만 열람하게 한다든지 또는 범죄 사실이 있을 키워드만을 선정해서 그 키워드가 있는 전자문서만을 보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고요. 법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개의 학계 중심으로 이런 개정 작업이 논의되고 있을 뿐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하는 사람의 직업 윤리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범죄와 관련된 것만 또는 의뢰받은 것만 조사를 하고 그 외의 거는 보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